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스포츠계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여성 기자로서 스포츠 기자로서 아주 선구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곳 LA 타임즈에서만 무려 34년 이상이나 근무를 했던 헬린 엘리엇이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이번 주에 본인이 명예퇴직을 결정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 떠나는 이별의 이 글을 이번에 LA 타임즈에 실어서 참 감명 있게 다들 읽어왔으라고 믿는데 어떻습니까? 이 애초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일이 합쳐져서 내린 그러한 명예퇴직 결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에너제틱하게 올해 파리 썸머 올림픽도 커버할 계획이었고 또 그 남편도 사실 뉴욕 닉스에 그 몸을 담고 계신 분인데 네. 내년에 결혼 25주년을 지내면서 마우이 섬에 갈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하. 그래서 모든 계획이 다 뒤집힌 거죠. 정말 네. 이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런 일이 겹쳐서 또 LA 타임즈도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9명이 넘는 사람을 레이오프 시키고 이제 여러 사람도 상당수를 바이아웃을 이제 제시했는데 아하. 본인에게도 그런 바이아웃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분석하고 또 본인 나이도 있고 타이밍상 봤을 때 적당하다는 생각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쉬움이 없다면 절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쉬움도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늘 흥미 갖고 이 스토리텔링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LA는 흥미로운 일이 많죠. 또 첫 번째 다저스의 오타니를 비롯해서 레이커스는 늘 관심 있고 또 러브란 제임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이런 곳을 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공리해 보니까 right time이다 이런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원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LA 타임스가 기자들을 많이 지금 레이오프를 시켰는데 자기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대신에 자리가 하나가 남아서 원래 이 해고되길 뻔했던 이 차저스를 담당하는 남성 기자가 대신에 그렇습니다. 남게 됐다 이런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자리를 유지하게 됐죠. 네, 네, 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저는 헨리 엘리엇 씨가 LA에서 그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또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출생은 뉴욕인데 네. 이 시카고의 명문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처음 직장 잡은 데가 시카고 선 타임즈였어요. 네. 처음 잡아서 이제 책상에 나서 에디팅을 하고 타이핑 카피 여러 가지를 이제 주로 맡아서 하다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널리즘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힘들었어도 우리 늘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서 보람 느끼고 흥미로웠다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 미국 전체에 가본 데가 많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미시시피 강을 처음 건너봤고 미국 중부가 이렇게 평평한 줄은 몰랐다고 이제 웃었는데 네. 정말 그때 당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네 부서에 포더블 컴퓨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 포터블이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두껍고 컸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출장을 갔을 때도 이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호텔 전화번호를 남겨놔야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셀폰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분이 이 LA 타임스에서도 특히 이 하키 팀들 LA 킹스나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마이티 덕스요. 마이티 덕스를 카바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습니다. 여성 스포츠 저널리스트로서 넘어야 할 장벽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물론 컸겠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스포츠 중에서도 하키를 제일 많이 커버하셨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 자기가 이제 아티클을 썼을 때 실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하. 근데 한 남성 동료가 이렇게 직장 동료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우 스토리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자가 썼다는 거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동료는 칭찬의 의미로 말을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른데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 스포츠 라이더로 이제 어플라이를 했겠죠. 근데 그 상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에는 여성 리포터가 이미 한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는다는 건 당치도 않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이 정말 시카고 지역에 그때 몇몇 여성이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이 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벽이 하나씩 무너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커버할 때 라카룸 바깥에서 한 2시간 이상씩 서서 기다리는 건 보통 일이었고요. 이 여성과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야구 선수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라카룸 안에 여성 리포터들의 다 들어가죠. 이제 상당히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죠. 맞아요. 제가 저 다저스 우리가 가서 중계할 때만 해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90년이죠.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저 이 라커룸에 여자들이 못 들어왔었어요. 전부가 네. 남성 기자들만 들어왔었지. 근데 이제는 뭐 여성 기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그 뭐 선수들이 그냥 뭐 팬티만 입고 저 샤워하고 나오고 그래도 예, 뭐 이제는 꺼리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팬티 입는 선수들보다 안 입고 나오는 선수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뭐 나 얼굴 한번 안 붉히고 그냥 쳐다보고 이 얘기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그 엘리엇 씨가 젊은 리포터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걸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2, 3년 전 레이커스 게임 도중이었는데 예. 이제 옆에 젊은 남성 리포터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엘리엇 씨가 요새 여성 저널리스트들 많이 보여서 참 기쁘다고 내가 젊었을 시절에는 불과 뭐 한두 명 리포터가 고작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라커룸이나 프레스 출입 금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남성이 고개를 돌리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얼굴 표정도 변하면서 여성 리포터가 라커룸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순간에 엘리엇 씨는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감정이 교차했는데 첫 번째는 여성 리포터와 어깨를 나란히 일한다는 거 너무 이제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데서 기쁘다는 이제 감정이 한 가지였고 그렇겠죠. 또 하나는 정말 이 엘리엇 씨 그때 당시 세대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이 힘든 역사가 이제는 잊혀지고 점점 기억이 나지 않고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 슬펐다고 합니다. 역사의 근데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어려웠던 아쉬움을 일들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네. 이 본인보다 또 그 전에 거쳐갔던 여성 리포터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여기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아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레슬리 데서만 이름을 제가 알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모르는 이름들이세요. 아하, 네. 그럴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시들 또 시조들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네. 그 작가의 이름이 아주 많은 이름이 무명시로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좋은 작품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무명시들이 이뤄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네. 이제 떠나는 마당에 뭐 LA 타임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감사를 전한다라는 얘기를 썼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감사를 하면서도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이 인간으로서 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본능은 이제 LA 타임즈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동료들에게 이제 베스트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스토리가 계속 전달될 수 있게 지금 LA 타임즈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곳이 성공적이면서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 해답, 포뮬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츠 커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 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표현했는데 네. 정말 많은 것을 커버하셨네요. 뭐 네. 선수들의 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봤을 거고 올림픽만 18번, 슈퍼볼 2번, 또 NBA 파이널 여러 번 했고요. 월드 시리즈도 여러 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980년 이후에 하키의 파이널이죠. 이 스탠리컵 파이널을
매번 커버하고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본인 스토리를 읽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어허. 어떨 때는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허. 그렇지만 다 모두 이렇게 케어해줌에 감사를 하고 어허. 그들의 그 인생 코너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어렸을 때 주니어 하이스쿨에 신문 아리클에 첫 아리클에 실렸다고 그래요. 그 어허. 어린 시절에.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기뻐서 나는 스포츠 라이터가 되겠다는 꿈을 그때부터 네. 꿨는데 나는 꿈을 이루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남편이 사망하시고 그 남편의 그 신발이나 빨래통에 있는 그 티셔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저널리스트들이 전통적으로 마무리할 때 쓰는 그게 있다고 그러네요. 줄 긋고 39글 줄 이런데 저는 모르는 건데 그런 전통을 존경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어허. 줄 긋고 30 조금만 줄 그면서 스토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네. 쓰셨습니다. 네. 네. 그 지금은 우리 그 엘리엇에 대해서 헬린 엘리엇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이 부부가 다 함께 스포츠 저널리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 말씀드린 대로 NBA 뉴욕 닉스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인데 이 헬린 엘리엇이가 NHL 하키 명예전당에 2005년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분 성함이 데니스 다고스티노스인데 이분이 아리클을 길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정말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정말 여성 스포츠계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0년대 말부터 이 여동생하고 함께 그 이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2시간 기다리던 건 뭐 보통 일이었고 이 남편도 정말 이 부부가 특징이 뭐냐면 남편은 NBA 농구, 부인은 NHL 하키를 집에 인공위성 셀룰라이트 TV 패키지를 각각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따로. 따로. 네. 그래서 정말 이 하키에는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뉴욕 아일랜드가 4년 동안 우승했던 당시도 있었고 네네네. 또 80년대 그 레이크 플라시드에서 동계올림픽 하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 미러클 온 아이스라고 그때랑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커버했던 네, 네. 분입니다. 당시 소련을 이길 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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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참 공교롭게 말이에요. 어제 제가 서울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 그 네. 이 박찬호 선수 야구 중계를 저희가 라디오 코리아가 왜 KBS와 같이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렇습니다. 동시 네네. 방송하고 그때 그 KBS에서 나왔던 저 아나운서 김현태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그 김현태 네. 아나운서도 명예퇴직을 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이 세월이 많이들 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